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저녁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참 저녁 드실 시간인데요. 저녁 드시고 나오시면 제 방송 꼭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귀찮더라도 구독 버튼 빨간색이 켜져 있는 분들은요 꼭 좀 눌러서 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이 문재인 정부에 말하자면 무너뜨리는데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몰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언제든지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 많은데요. 역시 핵심 뉴스는 추미애 사건,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부 관리의 피격 사건,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오는 사건이 이제 강경화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강경화가 사실상 뭐 친문도 아니고 친도도 아니잖아요. 역시 여권에서도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윤명 문제, 그 다음에 추미애 문제, 그리고 이 우리 해수 관리의 김정은에 의한 피격 사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 여당은 상당한 수세 국면에 처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거의 수세적인 상황에서 강경화 남편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이 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길한 조짐으로 보이고 있고, 이 강경화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불을 끌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강경화 빨리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가 역시 좀 힘이 없어요. 추미애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마지못해서 지난 9월 중순에 9월 13일이든가 일요일 날 사과했지만 그거 뭐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 이후로 추미애가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해온 얘기들,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들, 이런 걸 보면 추미애가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화근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화근을 키우고 있는 것은 군인의 기본권이라는 거요. 자기 아들이 휴가 간 게 물론 휴가 기본권 맞아요. 그러나 추미애 아들이 간 휴가는 기본권을 남용한다 문제가 있어요. 기본권을 일반 병사들처럼 어렵게 관련 규정을 다 거치면서 휴가를 갔다. 그러면은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죠. 기본 권리를 제대로 찾은 것인데, 추미애 아들은 혼자서 기본권을 찾은 것이 아니고 보좌관과 그 다음에 현역 김대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6월 5일에서 14일, 그 다음에 15일에서 23일, 그 다음에 이제 24일에서부터 27일까지 갔는데 이 24일 5일간이 지금 휴가 문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4일 5일 간 거에 관해서 김대희는 지역 대장 중령한테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요렇게까지 지금 현재 검찰에 진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당시 물적 증거인 휴대폰, 이 포렌식 분석까지 본인 돈으로 민간업자에 맡겨서 이 포렌식 분석에 나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검찰이 들이밀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기본권 확실히 찾아 쓸 뿐이지 남용한 것이 없고, 그 기본권을 남용하는데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리발을 딱 내밀고 있어요. 자, 이러니 국민들의 이 분노가 이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더 지금 분노가 일고 있고, 그야말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더 열이 받아 있는데, 내가 그 찾아야 할 기본권 그대로 찾아 먹은 건데 왜 말들이 많냐? 이 말들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보수 언론이고 보수 야당인데 이거 전부 가짜 뉴스 하는 거다. 내가 못 참겠다. 무관용 원칙, 법적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바람에 현역 군인들은 현역 군인들대로, 예비역들은 예비역대로, 우리 이 장병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대로 또 진짜 이런 엄청난 지금 이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권에서 굉장히 수사에 몰려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당직 사병을 좀 야당에서는 부르고 싶은데요. 불행하게도 당직 사병 국회까지 나가겠다 그랬는데요. 당직 사병도 무슨 압력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까지 분명하게 검찰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증언하겠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야당에서 이 당직 사병을
국회 증언을 좀 증인으로 부르고 싶은데요. 본인도 국회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싫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휴가 중에 이번 추석 연휴 중에 사과하지 않으면 본인을 가짜 뉴스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람들 사과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로써 이제 휴가가 끝났는데 글쎄 내일 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제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는 이 당시 사병했던 현병장이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공인입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그대로 평생 항상 본인의 이 커리어에 따라다녀요. 그러려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서 이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소를 안 하고 있고 또 국회까지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든 간에 증언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익 제보한 김태우 한번 보십시오. 김태우. 전에 청와대 이 감찰반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끝까지 법정과 검찰, 그 다음에 이 야당에까지 정확하게 당시 진상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역 병장, 본래 본인이 이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이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영수 국방권익 연구소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영수 소장도 제대로 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법정 이런 투쟁과 관련해서 겁나는 게 있으면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죠. 미래통합당에 전에부터 있던 이 법률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이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다 있잖아요. 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법률 소송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전략도 필요하고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죠. 이제 이 국민의힘 측의 법률 지원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엄중한 이거는 시대적 지금 상황적 명령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끝까지 투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경화 남편 출국을 했는데요. 이 강경화 이 장관이 송구스럽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교부 청사를 퇴근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 있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본인도 결정해서 떠난 거고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간부들과 이 점심 오찬을 했는데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모두 다 이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이 남편의 미국행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민주당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남편까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밝혀라. 이렇게 추 장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고 추 장관한테 고개를 제대로 좀 숙여라.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답변을 해라. 그리고 국회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빨리 자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추미애는 지금 서울시장 카드로 아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문 지금 지지를 받아서 뭔가 큰 정치적인 꿈을 꾸고 있어요. 서울시장 플러스 알파를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 대표 5선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감싸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다. 근데 상상을 초월하게 우이국 헌신 이러한 이 안중근 의사의 말까지도 인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작심하고 너무나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추미애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고 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요. 이제 개각이 이루어지면 강 장관은 영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추미애는 그렇게 쉽게 안 잘라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강경화 남편, 미국은 요트를 사러 갔는데 점찍고는 요트 1억 원 정도에 팔렸다. 요것이 요런 걸 다루는 또 SNS가 있는가 봐요. 이 온라인 선상에 이게 뜨고 있는데 팔렸다고 합니다. 12만 달러에 팔렸다. 그리고 이 배를 사기 위해서 자금까지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배를 인수해서는 고교 동창 2명하고 함께 미국 동부해안과 카리브해까지 여행할 그런 야심찬 꿈을 갖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비판이야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하고 간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예,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마이웨이. 예, 이렇게 해서 떠났기 때문에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개천절 시위와 관련해서 이번 시위를 조건을 붙여서라도 허가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와 있다. 자, 이거를 참 이러고 있으니 이 법관 탄핵은요,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친문들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박형순 지난번 부장판사, 이것은 박형순 방지법까지 여당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여당이니 이 정도 청와대 게시판에 탄핵하라는 청원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볼 때. 그래서 4일 오후에 현재 6만 7천 명의 동을 받았는데요. 금방 20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왜 법원은 이런 집회를 허가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 재판부는 그야말로 헌법상 집회 자유를 막을 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막을 수는 없다.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로 허용을 해줬어요. 이 정도 조건까지 해줬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판사는 고심에 고심을 해서 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들 철저하게 조건을 이행하면서 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권에서 이 법원, 판사 지나치게 흔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가만히 있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달 11일에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때 이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박형순 방지법까지 내놓은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뒷북 발언이 나왔다. 이 비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늦지 않게 이런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차라리 이런 청원을 청와대는 내려야죠.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청원은 바로 내려놓고, 또 이 틀린 소리 하는 청원은 올려놓고, 나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청원은 버젓이 살려놔요. 이것이 현재의 청와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승재현입니다. 승재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판결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게 하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판사 개인을 압박하고 신분을 위협하는 일은 사법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 독립을 몸으로 지키겠다고 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해서 해당 법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감이 임박해 오니까요. 다음 7일부터거든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던 검찰, 바로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이죠. KBS가 오보낸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5억 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몇 달째 손을 놓고 있다가 2달이나 됐나요? 2달 넘었나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사 조사에 마지못해서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두 개예요. 법세련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고,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법세련에서 고발한 사건만, 이 사건만 내일 모레 6일날 오전 10시에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KBS 관계자를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한 사건, 요거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에서 아직 전혀 고소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법사위 국감이 7일날 열리니까 마지못해서 면피청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 수사에서 이제 핵심은요, 이 녹취록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은 녹취 파일, 과연 녹취 파일을 검찰에서 입수할 수 있겠느냐, 요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었죠. 이번에 대검의 이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어요. 이 신성식 검사장도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돼 있는데, 이 본인이 이 KBS의 오보에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인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KBS에서도 제3자 개입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이 신성식 강력부장 불러봐도 별로 효과 있는, 아니면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건배 의원도 요즘 뭐 달리명창이라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불러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대전에 있는 유성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가 1억 원 이 당비를 냈다. 이 공천 대가로. 그래서 대전시 의원에 당선이 된 바 있어요. 요것을 이제 문제시했는데 요거와 관련해 소송도 제기했죠. 근데 검찰에서 요 소송은 박범계를 대상으로 소송냈는데 혐의 없음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이 박범계 의원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어요. 2018년도 11월에.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거꾸로 이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1억 원 손배 청구 소송을 했는데 6일날 마지막 최종 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고에 따라서 박범계는 김소연 변호사 눈 가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이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광화문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요, 재인산성이라는 논란을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퇴진하라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SBS 인터뷰에서 당연히 토론하러 간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토론은 관두고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 똑같이 이런 경찰 차벽 반헌법적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모순된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것을 단 한 단칼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2015년도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차벽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 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민중 총궐기 집회가 2015년도 11월에 열렸어요.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박산성에 이어서 근해장성이 등장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받았었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계약,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라. 요렇게 일갈한 바 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2차 총궐기 집회 뒤에는 당 최고위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 결국 정부 태도에 달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정부가 집회 시위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며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려면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다. 요렇게 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월 TV 토론에서 퇴진 시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면서 퇴근길에 시장에 둘러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에서 대토론을 열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어요. 이런 공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번 청와대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차벽 300대 이상의 버스를 동원하고 11,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차벽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분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대화하겠다는 이런 문 대통령 눈에는 결국 국민이 오랑캐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현 문재인 정권 얼마나 기가 막힌 정권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부유물만 태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당국에서는 불태워서 시신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측 입장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일째 선박 항공기 41대를 투입해서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러한 문재인 행정부의 위선적 활동 우리가 분명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속 비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전욱현의 안보정론 꼭 주변 동료분들께 한 두어 명씩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제 방송을 보내주시면서 제 방송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내 대형 유튜버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